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행에 관해서 뇌와 여행의 관계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아, 제가 언제부터인가? 아, 40살 후반대인 것 같아요. 이 또한 책을 읽고 내 삶에 들인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계속, 어느 순간부터 이제 뇌과학 책을 읽으면서 그 전에는 그 전에도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고 자기계발서의 대표적인 게 심리학이죠. 근데 거기까지 많이 읽었었는데 읽다가 보니 나도 모르게 뇌과학 쪽으로 확장이 된 경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뇌과학 책을 보면서 제가 지금은요, 다른 책은 잘 안 보게 돼요. 왜냐면은, 좀 이렇게 얘기하기 그런데, 뇌과학 책을 읽다 보니까 다른 책은 좀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책을 정말 몇 년 동안에는 거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제가 뇌과학 책을 읽으면서 딱 하나 터득한 건 뭐냐면, 아, 우리가 365일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이 뇌, 여러분들, 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뇌가 진짜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알고 있는 것만 이제는 중요하다는 것까지만 알지, 어떻게 중요한지를 사실은 저도 책으로 배우기 전까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뇌과학 책을 보면서 진짜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아, 인간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요, 맞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다른 동물, 다른 객체하고 다른 게 정말 이 생각, 의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식이 있어서 다른 객체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의식을 많이 사용한다, 적게 사용한다, 아니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 삶의 대부분이 무의식이더라고요. 무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의식 사용하지 않고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생각적으로 여러분들 몸에 좋은 음식, 몸에 안 좋은 음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몸에 안 좋은 음식이 보기도 좋고 더 맛있어. 몸에 좋은 음식 안 맛있어. 근데 여러분들 주로 어떤 거 음식 먹어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몸에 안 좋아도 맛있는 음식. 우리 같이 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맛이 없는 음식을 몸에만 좋다고 해서 먹을 수는 없어요, 저희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거예요. 인간이 합리적으로 한다면 정말 몸에 좋은 것만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뇌 과학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이 뇌가 정말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다, 어렵다? 정말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뇌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책에서 소개한 건 일반적으로 세 개예요. 제가 오늘 우연찮게 장동성 박사님의 여행 꼭 가야 하나라는 유튜브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나와요. 장동서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모든 책에서, 뇌과학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우선은 뇌를 생각하게 하려면, 우선은 내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환경을 바꾸든지, 두 번째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도 어찌 보면 환경 안에 속하지요. 사람을 바꾸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뭐다? 내 습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는 익숙한 생각과 익숙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익숙하다는 건 우리의 의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맡긴 생각과 무의식에 맡긴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습관이 된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내가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쉽다, 어렵다? 아주 어렵다. 습관 바꾸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요? 제가 무의식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무의식으로 생각하고, 무의식으로 행동하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그다음부터 여러분들 의식을 사용한다, 안 사용한다? 의식을 사용한다라는 건 내가 정말, 너무 하기 싫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쓰기 싫다는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냥 어제도 그렇게 했고, 엊그저께도 그렇게 했고, 1년 전에도 그렇게 했고, 내일도 그렇게 할 거고, 습관화된 행동들이고 생각이에요. 이 습관화된 행동과 생각들을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캐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의식을 잘 사용해서 의식을 사용하는 것도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 진짜 조용한 곳에서 나 혼자 내 삶을, 내 시간들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지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려워요. 두 번째는 사람을 바꾸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려워. 부모님,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안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식, 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친구들 안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만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요. 동료들도 마찬가지요. 그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똑같은 패턴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새로운 감정으로 만나게 되나요? 아니죠. 항상 똑같은 감정이죠. 그렇죠? 똑같은 감정이라는 건 무의식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만남. 여기서는 우리의 뇌는 의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항상 하던 대로, 습관대로. 응? 그럼 여기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뭐다? 맞아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 그럼 여러분들 왜 환경을 바꿔야 돼요? 이게 얘기죠. 사람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어려워. 환경은 또 바꿔야 되는데 내가 익숙한 환경에 있으면 바꿔진다, 안 바꿔진다, 안 바꿔져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것들을 바꿔야 할까요? 우리 뇌 때문에 그래요. 우리 뇌는 익숙한 환경에서는 무의식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무의식이라는 건 에너지를 안 쓰는 삶이에요. 에너지 없이 그냥 습관대로 사는 삶이야. 이게 계속 얘기했듯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해놓고서도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면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운전을 하고 회사에 갔어. 여러분들, 어쩔 때는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고 왔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못하지요. 저도 1시간 거리의 학교를 출퇴근하는 날이, 매일 출퇴근하는 날이 있었는데, 저도 학교에 도착하고 나면 제가 어떻게 학교에 왔는지, 운전해서 왔는지 기억이 1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내 무의식에 내 행동을, 운전 습관을 맡겨서 온 거야. 근데 여기서 위험한 게 뭐다?
만약에 정말 뭐, 앞에서 사고가 났든지, 여러 가지 위험 돌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예요, 여러분들. 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뇌를, 우리 뇌가 에너지를 안 쓴다는 건 얘가 지금 의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의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일상적인 루틴, 습관화된 루틴,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은 삶을 계속 살고 무한 반복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환경을 바꾸는 게 가장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래도 가장 쉬운 게 뭐다? 여행이에요, 여러분들. 여행. 여행. 여행은 여러분들 뭐 요즘에 해외여행도 많이 가지만 국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보는 거 사실 쉽다 어렵다 이것도 사실 어렵지요. 그러니까 여행으로 그냥 사실 뭐 요즘에 제주에서 한 달 살기는 있지만 우리가 뭐 대전에서 한 달 살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 달 살기도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정말 그래도 다른 지역에 가서 2박 3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어떻게 관광이 아니라 진짜 여행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광하고 여행의 차이가 뭐예요? 관광은 말 그대로 지금 내가 이 삶에서, 생존의 삶에서 벗어나 그냥 휴식을 갖는 거야.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의식을 깨우는 게 아니라 방전된 에너지를 채우는 건데, 그렇다고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해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광을 가잖아요. 누구랑 관광을 가요? 일반적으로 패키지로 가지요. 아니면 누구랑 가요? 가족하고 가지요. 그럼 여러분들 우선은 가족하고 갔다고 생각해 봐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또 아이들을 챙겨줘야 돼. 여기 한국에서의 삶하고 거기 가서의 생활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 뭐, 그래요. 간혹 가다가 내가 노을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에너지 충전은 될 수 있으나 내 삶을,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힘까지 가기는 쉽다, 어렵다?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단체로 가는 단체 관광 여행, 많이들 가시죠? 나이 들어서 60년 정년퇴직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해외 가보면 요즘에는 정말 뭐 자녀들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부부끼리 오시는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간혹간혹 잘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관광은 패키지로 오는 건 여러분들 패키지 누구랑 오나요? 한국 사람들하고 와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뚫려 있다는 건 뭐야? 내가 계속 지금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한국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저 사람은 저거를 하네, 안 하네, 저거를 못 하네, 저거를 먹네, 저 사람은 저렇게 옷을 입었네, 나는 오늘 옷을 입었네, 저 사람은 예쁜데 나는 오늘 안 예쁘네. 계속 끊임없이 비교 하고 어떻게 내가 돈을 낸 게 있으니 한국에서는 이랬는데 여기서는 이렇고 또 계속 비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광은 사실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해외로 저는요 굳이 그렇게 찬성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여행을 해야 된다? 내 뇌를, 내 의식을 깨울 수 있는 여행. 그게 어떤 여행이다? 나를, 나를 진짜, 누구의 도움 없이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 자신을 내가 그 시간을 하루면 하루, 1박 2일이면 1박 2일 오롯이 내가 어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거기서 어떤 거, 우리가 무엇을 체험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느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례로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좋은 데 사는 줄 몰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제가 평수가 크고 뭐 아주 저기 비싼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새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입주한 지 5년은 됐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이게 정말 내가 내 삶에 삶의 수준이 괜찮다. 내 삶의 그 뭐라고 할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다녀보면 뭐 우리나라보다 정말 좋은 데도 있고 잘 사는 나라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참 우리나라 아파트 짓는 분들이 너무너무 잘 지어주셨고 진짜 요즘에 새 아파트 정도 되면 다 집에서 거실에서 인버터 되고 또 누르면 엘리베이터 올라오고 또 엘리베이터도 얼마나 지금 해외 나가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호텔 엘리베이터예요. 집이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집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짓기도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복이구나. 저는요, 나가기 전까지는 당연하게, 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뭐 그렇게 잘난 거라고, 아니, 이거 자체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해외에 나가서 보니까, 아,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굉장히 해피한 운을 타고난 거구나. 그 생각도 들었고, 또한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행운이구나. 그런 생각부터 정말 어찌 보면 장동성 박사님께서는 뭐 해외에 나가서 진짜 살아보는 거하고 여행은 또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치, 어떻게 보면은 그 해외에서 산다는 건 우리 내가 새로운 곳에 새로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습관, 환경,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우리의 무의식을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 뇌가 계속해서 어떻게 의식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해외 나가서 제가 운전을 해요. 여러분들 무의식에다 맡길 수 있어요? 내가 무의식에 맡기려고 해도 우리 의식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뇌는요. 자기가 알아서 환경을 파악해서 이게 무의식으로 지금 작동해야 될지 의식을 써서 작동해야 될지 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장동성 박사님은 살아보기를 적극 추천하시는데 사실 살아본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간다는 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요, 여행도 충분히 우리 의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단, 관광은, 관광은 다르다. 관광을 갈 바에는 그냥 한국에서 편히 쉬는 게 낫다. 이고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서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뭐 해외에서도 맛집 탐방,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커피숍 탐방.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너무 럭셔리한 것들은요.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고 왜냐면 다 이 시선들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 눈도 내 귀도 거기에 와 있는 한국 사람 거기에서 내가 한국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의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들이 더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여행 가는 건 적극 추천이에요. 하지만 어떤 여행? 새로운 곳에 나를 정말로 툭 놓을 수 있는 여행. 쭉 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여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100% 힘들게 놀라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구글 맵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로 내가 한 번도 안 가봤던 길을 한 번 가보는 거. 요즘에 젊은 사람들 해외 가서도 뭐 가지고 택시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 거 너무 편안하게 하는 여행보다 내가 직접 버스도 그 사람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서 버스도 타보고 버스를 타려면은 어찌됐든 구글을 사용해서 하지만 그 안에서 그 버스를 타다 보면 그 사람들 삶 안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제가 그 사람들 삶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버스를 타잖아요. 한 번의 얘기긴 한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절대 나는 할아버지입니다. 나는 할머니입니다. 자리 양보 안 해주세요 하고 째려보지 않아요. 너무 당당하게 서 계세요. 저도 모르게, 아, 여기 앉으시겠습니까? 하면, 노 땡큐예요. 너무 유쾌하게. 그리고 제가 일어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지 않으세요. 굉장히 한쪽에는 배낭 메고 또 한쪽에는 잡고 어? 굳이 그렇게 꼰대 같은 마인드로 내가 나이를 들었네, 내가 어른이네 하고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참 멋있다. 그래,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야지. 이게 뭐냐면은 이 감정은요, 내가 그거를 직접 봤기 때문에 뇌 내에서 그 전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 서줘야 되고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도 힘든데, 일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 감정이, 좋은 감정들이 내 마음으로 들어왔다는 건 내 의식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했다는 건 뭐야? 내 깊숙한 곳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서 내가 어느 순간 어른이 됐을 때 그것들이 내 몸을 통해서 내 의식을 통해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훨씬 그런 경험을 안 한 사람보다는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항상 여행을 가면은, 갔다, 한 거의 올 때쯤 되면은, 다음부터는 못하겠다, 힘들어서. 이런 말이 정말 저절로 나와요. 하지만 다시 한국에 오면 이것도 습관이라고 또 그리워져요. 어쨌든요, 이 밖에 나가면 제가 하지 못했던, 해보지 못했던 나의 본 모습도 나오게 되고, 또 한국에서는 용기 없어 못했던 것들이 밖에서는 하게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동성 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익숙한 환경,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둘러싸인 환경에서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밖에 나와서는 할 용기가 어떻게 주변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할 용기가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스멀스멀 올라와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예요? 나를 나를 내가 안 해봤던 걸 하는 거잖아요. 나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거고 내 뇌 안에 있던 많은 신경회로를 한 단계 확장시키는 거 뉴런이라고 하지요. 그거를 확장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한번 경험을 해서 그 감정을 내 안에 들인 것과 안 들인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항상 여행을 가면 어찌됐든 새로운 활동들, 새로운 감정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로운 활동들을 꼭 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설령 더워서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피곤해서 힘들어도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자신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지금은 그래요. 더 나이 들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 가서 서핑을 타봤어요. 제가 30년 동안 한 20살 때 바다에 한번 발을 디딛고 안 디뎠거든요. 왜냐면 짠 거를 싫어해요. 굳이 거기를 짠 바닷가에 들어가서 수영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핑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진짜 용기를 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30년 동안 아니면 내 평생 내가 50대 중반이니까 살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를 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2시간 정도를 탔는데 내 인생에 정말 기억에 남는 아주 좋은 경험이자 추억으로 내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답니다. 그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 자전거도 타고, 카약도 타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야? 내가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나와 한 후에 그 여행을 가기 전에 나는요, 이랬다면 여기에 플러스 뭐가 붙었어요? 서핑을 한 나. 또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플러스 카약을 탄 나. 여기 또 플러스 뭐야? 인도네시아 발리를 갔다 온 나. 이것들이 내 정체성에, 내 삶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도 진화를 하지만 내 뇌도 신경회로도 같이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신경회로가 넓어진다는 건 생각이 유연해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밖에 나가기 전까지는 가슴을 드러내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도 많이 봐서 그냥 가슴을 드러내는 것도 그냥 몸을 드러내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 엉덩이도 마찬가지다. 아, 진짜 밖에 나가면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정말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안 보이고 가리고 다니는 게 좀 더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여행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광 말고 여행, 왜 나의 뇌를, 신경회로를 조금 더 넓혀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생각의 유연성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의 여행을 조금 더 많이 경험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도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